얼마 전 저국 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에 공화국 영웅호를 돌아보던 우리는 가열처절한 지난 저국 해방 전쟁 시기 우리 저국이 나온 수많은 전투 영웅들과 함께 전쟁의 포연 속에 그슬린 하나의 색나른 전투 가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하의 그날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어도 아직도 열사의 재취가 그대로 느껴지는 귀중한 유물인 피 묻은 이 전투 가방의 주인이었던 공화국 영웅 최우 동지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전하의 근한 아래 최우 동지가 늘 메고 다니던 이 전투 가방에는 작전 지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최우 동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작전적 구상을 높이 받들고 지난 저국 해방 전쟁 시기 적후 투쟁을 비롯한 여러 전투들을 능숙하게 지휘해서 최고 사령부의 전략적 의도를 관철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는 불타는 격전장들마다에서 언제나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을 외치며 영감이 싸운 훌륭한 지휘관이었습니다. 침략자들이 일으킨 저주로운 전쟁으로 하여 사랑하는 대조국 땅의 전쟁의 불구름이 시꺼멓게 타리쳐 오르던 1950년 6월 어느 날,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라는 위대한 수령님의 역사적인 방송연설을 받아하는 이 나라의 피꺼는 청년들이 용약 전선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 름름한 대호 속에는 27살의 젊은 한 인민군 지휘관도 서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위대한 수령님께서 찾아주신 귀중한 저국을 지키기 위해서 세조국 건설의 첫 시기에 벌써 남 먼저 총을 잡고 저국 보위의 성스러운 길에 나선 최우 동지였습니다. 항일 혁명투사 림춘추 동지가 쓴 장편 소설 청년전이 이 장편 소설에도 씌워진 것처럼 최우 동지의 아버지인 최태원 동지로 말하면 항일 무장투쟁 초기부터 혁명활동에 참가해서 위대한 수령님의 무장투쟁 노선을 높이 받들고 용감히 싸운 훌륭한 혁명가였습니다. 수령님의 믿음 속에 쟁쟁한 혁명가로 이름 떨친 그 당시 윤길현 8구 당조직 부장이었던 그 아버지의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한 최우 동지는 저국을 짓밟은 원수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이 남달리 강했습니다. 해방전 그 세월, 외놈들에게 아버지를 일찍 빼앗기고 어머니와 누이 동생을 비롯한 가족들과 함께 고심참담한 생활의 온갖 세파를 다 겪으며 자란 최우 동지였습니다. 허나 그 순한 많은 생활의 세찬 바람바지 속에서도 최우 동지의 가슴 속에 굳건히 자리 잡은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힘이 없으면 망공노의 처지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 힘은 바로 손에 무장을 잡는 길이라는 절의 진리였습니다. 거칠은 이국 땅에서 방황하던 최우 동지에게 인생 전환의 뜻깊은 시각이 찾아왔습니다. 22살의 청년으로 남들과 같이 해방을 맞이한 최우 동지는 혁명가 유자녀들을 나라의 기둥감으로 오얏하게 키우시려 마음쓰신 위대한 수령님과 항일의 여성영웅 김종숙 동지의 뜨거운 육친적 사랑 속에 그처럼 바람하지 않던 인생의 꿈, 김일성 장군님의 군대가 될 그 열렬한 소망이 마침내 실현됐던 것입니다. 최우 동지는 해방 직후 위대한 수령님의 직접적인 교실을 받아안고 정규적 혁명 무력의 걸간들을 키우는 군사교육기관을 다녔습니다. 남달리 청명하고 이악한 성미였던 최우 동지는 모든 면에서 우수했는데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주체전법들에 완전히 정통하다시피 했습니다. 강의를 받으면서도 작전 전술적 문제들을 비롯해서 배워주는 모든 것을 우리나라 실정과 결부해서 생각했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 무장투쟁 시기 보여주신 망원전술, 동성소격전술, 일행천리전술을 비롯해서 유격전법과 전술을 완전히 자기의 것으로 습득했습니다. 그는 늘 우리 군대는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주체전법대로만 싸워야 한다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이런 최우동지였기에 군사교육기관을 우수한 성적으로 단기 졸업한 후 조국 수호의 제1선에 서서 위대한 소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유능한 군사지휘관으로 당당히 자기 이름을 떨칠 수 있었습니다. 해방 후 분계연선 지구에서 적들의 무장도발 책동을 통쾌하게 짓부신 성악산 전투와 지난 조국 해방전쟁 시기 낙동강도화 전투, 적구투쟁의 그 수많은 어려운 싸움들에서 그는 호랑이 지휘관다운 배짱과 능숙한 지휘로 원수들을 전율케 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군사전략 사상은 삶과 투쟁의 좌우명이었고 절대적인 진리였으며 싸움에서 승리를 달성하게 하는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지난 조국 해방전쟁 시기 위대한 수령님께서 정규 부대들로 적 후방에 강력한 이전선을 형성하도록 하시고 적 배후를 맹렬히 타격할 때 대해서 제시하신 적후 투쟁 방침은 세계 전쟁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덕창적인 전략 전술이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한 군사적 지략과 탁월한 용군술에 대해서 시시각각으로 가슴 뿌듯이 느끼고 있던 최우동지는 연대를 이끌고 이 당시 항일혁명투사 최현동지가 지휘하던 제2군단에 배속돼서 적후투쟁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조국 해방 전쟁 시기 구처럼 어려운 조건에서도 맹렬한 척후 활동을 벌이던 최우동지의 작전 전술적 지휘 능력에 대해서 지금도 군사 전문가들은 감탄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가평해방 전투 때 최우동지가 세운 작전 전술적 방안들은 오늘까지 군사지휘관들의 훌륭한 경험으로 되고 있습니다. 가평 지역에 집중된 적들을 한 주만에 꽉 틀어질 수 있게 적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목들에 차단대들을 설치하고 포위된 적들을 순간에 불마당질할 수 있게 적들의 여진 통과, 타격 방향을 명확히 밝힌 작전 방안으로서 순수 군사리론만을 논하는 군사가들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착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우리 수령님의 주체전법만을 알고 싸운 최우동지만이 세울 수 있는 명작전안이었습니다. 순간순간 위험이 뒤따르는 적후투쟁의 나날, 최우동지는 언제 한 번 주조나 답보를 몰랐습니다. 최고사령부의 작전적 구상을 높이 받들어 오직 수령님 가리키신 화살표대로 연대를 이끌어 나아간 최우동지였습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오직 우리 수령님의 뜻대로, 그이께서 가르쳐주신 전략전술대로 우리 시기의 유격 전법들을 적극 활용하면서 전선 중부와 전선 동부의 험한 산바를 정행무진하며 적들에게 된매를 안긴 최우동지의 연대는 전하의 그나날 혁혁한 군공을 세운 자랑스러운 부대들의 전율에서 당당히 자기의 모습을 과시했습니다. 그런 최우동지였기에 원칙을 떠난 불의 앞에서는 추워도 타협을 몰랐습니다. 당시 우리 혁명대우의 기여도로 전선사령부의 여직에 툴고 앉아있던 리승엽 간첩도당의 지시로 연대는 어느 한 지역을 해방하고 그것을 고수할 때 대한 지시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평해방 전투 때인데 리승엽은 구무순 군고지 사수론을 내려먹이면서 가평을 해방하고 그것을 끝까지 사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것은 역량상 우세한 적들 앞에 스스로 자멸을 청하는 어리석은 짓이나 같았습니다. 그때 최우동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적후투쟁 방침에 어디 군고지 사수라는 말이 한마디라도 있는가?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매복과 습격전을 비롯한 우리식의 전법들을 부단히 활용해야 한다고 하면서 끝내 놈의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체전법대로만 싸움을 진행했습니다. 이렇듯 오직 자기 수령만을 알고 수령의 명령 지시밖에 모르는 투철한 수령관, 수령님 가르쳐준 배짱과 탐욕으로 싸운 최우동지였기에 그가 지휘한 싸움들은 단 한 번의 실패와 좌절을 몰랐고 그의 부대의 맹렬한 적후 활동은 원수들의 머리 위에 떨어지는 무서운 불교락이었고 절대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지도가 바로 최우동지를 비롯한 적후 이전선 부대들의 투쟁을 보여주는 개간도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적후에서 원수들을 전율케 하며 맹활동을 벌이던 최우동지의 부대를 아군 전선 지역으로 불러주신 때가 바로 1951년 초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길 그날을 절절히 그리며 용감히 싸우던 최우동지는 그 소식을 받아 안고
평소에 굿처럼 감옥하고 농담도 할 줄 몰랐지만 그때는 너무 기뻐서 나으린 연락병을 안고 빙빙 돌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15살 어린 나이에 이전선 부대 최우연대장 동지 부대에서 싸운 전쟁 노병 어교순입니다. 많은 전투가 있지만 그 중에도 저는 전선을 지척에 둔 1951년 3월 19일 오대산 전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대산 전투를 말하면 우리가 적후에서 계속 들어왔는데 마지막 전투였고 여기에서 우리가 결사전을 벌이고서 장군님 품으로 돌아가는 가열한 전투였습니다. 총동원해서 적들이 있는 없는 거 다 해서 병력을 동원해서 거지 중척에 무기를 넣고 그랬습니다. 그때 우리는 지칠 대로 지치고 적후에서 며칠씩 식사를 못해서 옷이라는 건 남노하고 보잘 데 없었습니다. 하늘에는 비 싣고 비행기까지 띄우고 쌕쌕이가 날도 그 다음에 거지는 불바다였습니다. 서이탄 그 다음에 휘발유 이런 걸 뿌리기 때문에 이런 불바다 속에서 우리 연대가 사단의 운명을 지고 결정적으로 이 전투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장군님 품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간과한 전투였습니다. 이때 위에서는 하늘에서 공산군 연대장 최후를 잡아오면 그에게 돈을 주겠다. 당신네들은 다 포로됐다. 투항하라. 이런 소리까지 했습니다. 그때 우리 연대장 동지는 결심 품고 이 거지를 꼭 점령해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연대장 동지는 비장한 결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결사전을 벌여 돌격대를 묶고 앞장에 나서서 진짜 그때 우리 연대장 동지 모습은 아주 불이 날 듯 했습니다. 이때 전우들이 다 따라서서 김일성 장군님을 향하여 나를 따라 앞으로 거지 중턱에 올라가면서 중기 화종을 날려보내고 28살 애절문 나이에 장렬하게 희생됐습니다. 우리 연대장 동지는 적들의 포탄에 치명상을 맞았지만 가까스로 의식을 내서 우리 장군님을 그리워했다고 장군님을 잘 모셔달라고 리베 동지에게 남기고 28살 애어린 나이에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 집행에 그렇듯 충직했던 전사. 그의 품에 안길 그날을 절절히 그리던 28살의 젊은 연대장 최우동지 이렇게 전우들이 곁에 떠났습니다. 그가 남기고 간 유물은 포연의 절고절은 자그마한 전투가방을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가방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선열의 넋이 깃든 소중한 유산이었습니다. 이름 없는 남녘의 산야에서 희생되는 최후의 순간에 작전 지도가 들어있는 이 전투 가방을 전우들에게 넘겨주며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잘 싸워달라는 한마디 부탁을 남기고 조용히 떠나간 잊을 수 없는 혁명 전우. 그렇듯 열정과 패기에 넘쳐있던 우리의 젊은 지휘관 최우동지는 자국 수호의 길에서 자기의 귀중한 청춘을 고스란히 바쳤던 것입니다. 이 영화가 바로 지난 저국해방 전쟁 시기 가열한 시련 속에서 적국 투쟁을 과감히 벌린 온후한 인민군 부대의 그 투쟁 모습을 형상한 것입니다. 영화의 주인공인 연대장 최우성의 원형이 바로 최우동지였습니다. 이 영화가 나오게 된 동기를 보면 지난 저국해방전쟁 시기 적후 활동을 과감히 벌린 인민군 용사들의 투쟁 모습을 잘 형상한 영화를 인식교양적 의의가 있게 만들 때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당시 조선 이파리 수령화 촬영소의 창작가들이 만든 것이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영화를 보시고 못내 기뻐하시면서 지난 저국해방전쟁 시기 제2전선의 용사들이 정말 용감히 잘 싸웠다고 감회 깊이 추억하시며
인민군대를 바로 이렇게 혁명군대화해야 한다고 뜨겁게 교시하셨습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 시기 당과 조국을 위하여 불타는 격전장들마다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운 한 전사의 투쟁 공적을 그토록 귀중히 여기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최우 동지가 희생된 지 44년이 되는 1995년에는 그에게 공화국 영웅 칭호를 수여하도록 인정 깊은 조치도 취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전하의 그날로부터 40여 년이 지난 1995년 3월 자식들이 기억 속에서도 상막에 자라던 아버지 위훈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다시금 묘하도록 하시고 공화국 영웅 칭호를 수여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영유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새로 건설되는 조개방전쟁 참전열삼에 할아버지를 안치하도록 하시는 크나큰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세세들이 할아버지들이 1950년대에 발휘했던 수령결사홍의 정신, 조국수의 정신을 끝까지 대를 이어나갈 것을 바라는 순간 당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할아버지들이 발휘했던 투쟁 정신을 대를 이어 계승하여 경의하는 원수님의 용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아가겠습니다. 전승의 주포가 오른 그날로부터 세월은 멀리 흘렀습니다. 그러나 1950년대의 불굴의 그 정신, 용조선의 아들, 딸들이 새겨놓은 빛나는 위훈과 고귀한 덕성, 세월과 더불어 당과 수령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 속에 더욱 빛나고 최우 동지는 오늘도 수령 옹리 조국수호의 장엄하고 름름한 대우의 앞장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열사는 비록 오래전에 우리 곁을 떠났어도 당과 수령, 조국 앞에 바친 그의 불멸에 비오는 수령의 기억 속에, 인민의 기억 속에 영생의 삶으로 빛을 뿌리고 있습니다.